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어제 대체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올해 모두 나흘의 휴일이 추가됐는데요. 자, 이렇게 빨간 날은 돌아왔는데 빨간 수익의 맛은 대체 언제쯤? 자, 지금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수익의 빨간 맛, 달콤한 맛 누려보시죠.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함께 할 텐데요.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로도 저희 참여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방송한 시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톡에서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희 전문가나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좀 봐야 되겠죠.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를 비롯한 경제 지표들이 좀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뉴욕 증시 힘을 조금씩 이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금 3,300선 계속해서 좀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우리 기술주들도 조금씩 탄력을 이어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전략은 좀 어떻게 꾸려볼까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대신에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들어서서 시장은 급락은 없을 거다. 그렇다고 급등도 바라지 말아라. 여기서 급등 나온다고 여러분들 계좌가 폭등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급락만 없고 그냥 점진적인 상승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7월 달, 8월 달 실적 시즌 이제 코앞에 지금 있죠. 코앞에 두고 오늘의 흐름을 보니까 IT 대형주들이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2%대 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IT 부품주, OLED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장비 이쪽 애들도 빨간색으로 최근 들어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DNF 테크놀로지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든지 DNF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심텍이라든지 BH라든지 네페스라든지 등등등의 종목들이 IT 섹터들 테스도 마찬가지고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좋아지는 게 제가 늘 얘기해드렸던 그동안 꾹꾹 눌러놓고 안 움직였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끝이 아니고 3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4분기도 좋을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만만한 쪽은 제가 OLED 폴더블 폰 쪽 관련주를 얘기했지만 얘네만 갈 수는 없어요. 핸드폰에 딱 폴더블 폰만 딱 그 디스플레이만 장착하고 나머지는 장착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고 PCB도 들어가고 카메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IT 부품주들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쪽의 관련주들이 모두 다 순환매로 7월 달, 8월 달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도 움직일 겁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움직일 거고요. 4분기 실적 당연히 움직이겠죠. 3분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지금 꺼내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2분기 실적 발표 이번에 기대감 때문에서라도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먼저 조금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그냥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예요. 제 예상대로 조금 더 0.1%도 차이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급락 없이 이런 식으로
사상 최고치 신고가는 가기는 갈 건데 이미 갔어요. 3,266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5월 달서부터 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돌파가 됐죠. 근데 돌파를 해도 여러분들의 그 계좌는 크게 달라질 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죠. 그때 급락합니까? 급락은 안 해요. 그럼 돈을 못 법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버는 종목들은 또 벌어요. 최근에 자연과 환경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112%, 어제까지가 112%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많이 나려면 이런 개별 잡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때 5월 말에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어제 112%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IT 섹터가 움직여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계좌가 조금 살이 찔 겁니다. 그래서 IT 섹터가 움직일 거고 그래서 IT를 계속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3분기, 4분기에서도 OLED 폴더블폰 관련주는 계속 밀 거예요. 왜냐면 뻔하거든요. 이유는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쪽 반도체 섹터들은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 하반기와 내년에서는 피크를 칠 섹터이기 때문에 OLED 장비 이쪽은 계속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안 그래도 오늘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모더나 백신이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어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도 98점 몇 프로 효과가 있다라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전 세계 사망자들을 제가 체크를 합니다. 사망자가 늘지를 않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리 두기를 앞두고 소비주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경기 민감주는 최근에 순환매가 나왔죠. 경기 민감주, 소비주, 그리고 IT 섹터 전 업종들이 다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7월 달, 8월 달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좋은 애들 위주로 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 6월 마지막 날인데요. 하반기 지금 OLED 관련주들, 폴더블 관련주들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장비주들, IT 다 보셔야 될 텐데 그러면 볼 게 너무 많은데 싶으시죠? 걱정 없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가 다 짚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될 표적 종목 만나러 가보시죠. 먼저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됐던 현대해상 바로 목표 수익률 내주고 있고요. 썬데이토주도 1.7% 수익률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종목들도 체크해 볼까요? 자, 월요일에 매수가를 조정해서 다시 짚어드렸던 ICD 소폭의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263.7%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비아트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첫 양봉 매수형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데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제가 1월 달에도 올해입니다. 작년 아니고 올해 1월 달 1월 8일일 거예요. 그때서도 비아트론 한번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1월 달에 비아트론, ICD,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이쪽의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이게 공통점이 바로 OLED 장비, 폴더블폰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니까 OLED 장비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OLED 폴더블폰 이쪽도 이제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애플에서도 이제 내놓을 거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내놓을 거지만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폴더블 폰들이 올해 하반기에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 지금이 바닥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해서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 하나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리겠지만 천양봉 패턴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실리면은 여기서부터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서 올해 1월 8일 날에도 추천한 이후에서도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충분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4개월 정도의 횡보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좀 이따가 OLED 관련주 비아트론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어제 드렸었던 후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후성 종목 AS를 해드리면
자, 지금 보면은 크게 밀리지를 않아요. 어제 11,05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추천한 이후에서 가격 사자마자 쭉 11,05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기는 했는데 전혀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뭐 얘가 뭐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뭐 자연과 환경처럼 뭐 급등했다라 그러면은 이제는 좀 많이 팔아먹고 나머지 조금 오징어 다리 조금 남겨놓고 그게 부러터질 때까지 갖고 가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 환경 제가 5,000원까지 가져가라는 것도 오징어 다리 하나 남겨놓고 그거를 오징어 다리 8cm짜리 오징어 다리를 2m짜리로 그렇죠? 불리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남겨놓은 걸 가지고 가져가는 건 상관없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110% 올라갔습니다. 많이 팔아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올라간 거는 그렇게 대응하면 되지만 후성은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110% 올라갔으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거의 다 팔아먹고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오징어 다리가 2m까지 부러 터질 정도로 냅둬 버려라. 그러면은 200% 올라갈지 2,000% 올라갈지 2만 % 올라갈지 그건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에 있는 종목은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올라간 부분도 없고,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전에 작년에도 얘기드렸지만 다 10,000원대 이하에서 공략했던 종목인데 올해에서는 10,000원 이하에서만 공략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하가 잘 들어오진 않아요.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10,000원 이하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10,000원 초반대나 10,000원 이하에서 공략하면 편안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서는 쌌기 때문에 뭐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대에서 많이 잡아드렸지만 지금은 그냥 10,000원대 이하에서만 공략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그래서 어제 1,900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올해 내에서 가장 높게 지금 공략을 한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격도 추격 매수 자리가 아니고 공략할 만한 자리니까 좋겠죠. 그래서 11,000원 이상에서는 공략할 생각은 없는데 11,000원 넘어가게 되면 12,000원 가고 13,000원 가고 14,000원 가고 15,000원 가고 2만 원 가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처럼. 그러니까 그 전에 바닥에서 싸게 주워 담으면 된다. 그래서 제 신조어가 있죠. 좋은 종목은 싸게 사라.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아까 아침에서도 제가 이루온 AS를 잠깐 했었었는데 300%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이 종목 쳐다볼 것 같습니까? 쳐다도 안 봐요. 이루온 제가 이거 작년에 바로 요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 4월 달에 1,530원인가 추천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300% 올라갔는데 주식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먹으면 되는 종목인 거지. 이거를 신규로 매수한다? 300% 올라갔는데, 그렇죠? 300% 올라간 상태에서 사는 게 유리한 건지 300% 올라가기 전에 사서 유리한 건지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저는 관심이 없다는 거. 바닥에 있을 때서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루원 작년 1,530원에 사신 분들은 이미 벌써 팔아먹었겠죠? 이미 벌써 100% 수익 났을 때에서도 팔아먹었을 거고 200% 났을 때도 아마 들고 있지 않고 다 팔았을 텐데 손실 날 때 파신 분들은 참 안타깝죠. 그리고 손실 날 부분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바닥에 있는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크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런 게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많게는 한 100번 정도 있고 적게도 50번 정도는 나옵니다. 10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게 바닥 종목들의 특징인 거거든요. 종목이 2,000개 정도가 되니까 바닥에서 50개, 100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잘 공략을 하면 이런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후성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위험할 거는 없으니까 보유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더라고요. 이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어제 18만 주 들어왔죠. 얘네들이 팔고 다 오늘 20만 주가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또 10,000원이 또 한번 깨졌다가 움직이겠지만 외국인들이 18만 주 들어온 이상 또 하루 이틀 뒤에 이루고 있다가 또 다시 얘가 또 발작을 합니다. 또 거래가 확 실리면서 타타타타타타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오늘은 안 나오더라도 뭐 일주일 안에 한 번씩 거래가 실리면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얘기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급등 명중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자, 원익 QNC입니다. 자,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 흐름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폴더블폰, 반도체 재료 부품 이쪽 애들이 다 이래요. 자, 원익 QNC는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익그룹주들이죠, 뭐 그렇죠? 이미 신고가권으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어제 21만 주 매수했고, 그럼 이 종목을 저는 얼마에 추천했었었냐? 작년인가요? 16,200원이면은 2월 12일인데 아마 작년이겠죠?
작년이네요. 작년 2월 달에 요쯤 작년 2월 12일 날 원익 QNC를 16,100원에 추천했었는데 왜 추천했는지는 딱 보면은 작년이니까 여기니까 박스권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바로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16,200원이면 근데 여기서 돌파할 거로 생각하고 줬나 본데. 자, 어쨌든 여기는 박스권 일단 고점 부분에서 눌릴 때 돌파가 예상을 돼서 줬는데 돌파를 그때 당시 못 하고 코로나를 맞은 거죠. 2월 12일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가장 타이밍이 안 좋았었던 때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고 쭉 올라갔는데 만약에 바닥에서 잘 건졌다면은 220%지만 저는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그것도 바닥 자리도 아니고 최고점 자리 종목 추천했는데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봤기 때문에 90.7%나 수익이 났네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무너져도 이렇게 수익이 나요. 90.7%가 수익이 났는데 뭐 실적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 회사를 분석해 보면은 매출액이라든지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작년 5천억 했는데 올해 5,900억, 내후년에서는 6,700억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어나죠. 작년에서는 당기순이익이 155억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588억, 거의 600억 수준이니까 279%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잘 늘어나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익 QNC. 그래서 작년에 2월 달에 그래 좋아서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뭐 지분 구조도 괜찮고 결국은 이런 애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도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라믹 제품을 전문으로 업체하는 쪽으로 되어 있죠. 원익 그룹주이고 반도체용 석영 유리,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산화, 식각, 이온 주입, 화학 증착 공정, 웨이퍼, 불순물들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을 하는 용기로 사용이 됨.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섹터, 디스플레이 섹터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실적들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건데 또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90%에서 100%대로 바뀔 거니까 나중에서도 100%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AS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9월 3일 날 PI 첨단 소재 이것도 작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큰 수익이 나려면요. 일단은 1년이 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0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면 종목들이 100%, 200%, 3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종목에서 테마주들, 잡주들 빼고서는 그러니까 잡주들은 자연광학이형처럼 원래 개별주 잡주들 정상적인 거 말고요. 테마주들은 주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100%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종목들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는데 천천히가 뭐 천천히 1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다가 300%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500%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이 이게 원래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서는 각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이제 작전주 그 세력주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모든 종목들은 다 작전하는 세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애들은 이제 그런 작전하는 애들이 이제 쉽게 못 들어갈 뿐이지 웬만한 시가총액 1조짜리 이하 종목들은 다 작전하는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1조 6천억짜리 종목이고 정상적인 종목인데 수익률이 82.3%. 아까 전에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수익률은 뭐 더 낮겠지만 이것도 전고점 여기를 돌파를 해서 좀 강하게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IT 섹터의 바로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IT주들이 죽으려면 PI 첨단소재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이런 애들이 무너져야 죽는 건데 얘네들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IT 섹터들이 7월 달, 8월 달에서는 한 번은 휘날레를 한번 펼쳐줄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바닥에는 결국은 다 움직이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IT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은 무서우니까 뭘 공략해요? 만만한 바닥주들을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경향들이 나오게 돼요. 나중에서는. 예전에서는 이제 철강주들 했어요. 지금 말고 2008년도, 2007년도에서도 철강주들만 다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름에 철자가 들어가거나 강자가 들어가면 폭등하는 경우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철자가 들어가냐 강자가 들어가는데 철강주였느냐 알고 보니까 철강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돈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철강주 다 폭등을 하니까 철자 뭐 있나 해서 이거는 철강주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IT주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계속 올라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회사는 굉장히 부실한데 다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겸비되어 있는 종목들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역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트론. 자, 업황과 종목이 좋죠. 왜냐면은 디스플레이 관련 쪽이니까. 그래서 폴더블 폰들이 하반기에 계속 출시가 많이 대량으로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세요. 기사를 보면 폴더블 폰들이 대량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관련주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폴더블 폰이 예전에 핸드폰은 뭐 50만 원짜리, 지금이야 뭐 150만 원 그러지만 과거에서는 50만 원짜리였단 말이에요, 핸드폰이. 근데 지금은 150만 원 정도 육박하는데 폴더블 폰 나오게 되면 150만 원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고 200만 원, 300만 원 할 겁니다. 뭐 핸드폰 회사에서도 뭐 할 말은 있죠. 예전에 디스플레이가 제일 비쌌는데 요만한 거 하나 요만한 거 넣었는데 접히다 보니까 넓어지니까 2개 들어가니까 가격 2배 아니냐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단가 조사를 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디스플레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2를 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출시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마진이 더 많이 남을 거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장비주들도 뭐 장비주보다는 일단 만드는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회사들이 더 이득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이 11,750원인데 750원 정도, 지금 정도 그 이하에서도 공략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11,750원, 뭐 11,700원 그 정도 라인에서 공략하시면 되고요. 그냥 지금 뭐 50원 차이니까 지금 사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OLED 관련주 비아트론 오늘 표역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비아트론 만나봤습니다. 11,750원 선에서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이정수 위원님만의 정확한 분석,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직접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포인트 모바일. 네, 36,236원에 20%요. 36,236원이요? 네. 이게 1월에 이게 지금 무상증자 받아서 가격이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무상증자가 4월 달에 한번 있었네요. 네. 근데 오늘 좀 많이 가는데 이거 추가 매수 해도 될지. 추가 매수 질문. 네, 안 그러면 그냥 네.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좀 떴죠. 네, 가격이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떠 있을 때 공략을 하면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가 안 되는 자리는 아닌데 추가 매수를 여기서 단행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효과는 크지는 않은데 네. 27,600원이 깨지면 추가 매수한 부분은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절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가 버리면 또 추격 매수 또 들어가 버리게 되고 이게 매매가 네. 꼬여버리거든요. 제가 이거 1월 달에 산 건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주수로는 한 2,200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만약에 추가 매수 안 하면은 그냥 이대로 30% 그냥 더 올라가야죠. 갖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는 맞는 건데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이 지금 그렇게 딱히 되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만약에 자리는 아닌데 네. 안 되는 자리는 아닌데 여기서 만약에 밀려버리게 되면 22,000원까지 밀릴 텐데 그게 상관없으시겠어요? 22,000원까지 밀리면은 뭐 하루 이틀만 밀리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맞아요. 2달 걸려요. 네. 2달 동안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으면서 22,000원까지 언제 바닥치고 올라가나 마이너스 20 차라리 마이너스 20%를 하루 그냥 찍고 그 다음 날에 네. 차라리 10% 두 번 올라가면은 스트레스가 없는데 이게 네. 줄줄줄줄줄 빠지면서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 자리가 추가 매수 35%까지도 빠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하기가 참 애매한 자리라서 추가 매수보다는 네.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서 얘가 만약에 네.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잡으면 35,000원에서 37,000원까지도 아주 그냥 뭐 네. 씩씩하게 올라갈 수도 네. 있거든요. 아, 그럼 요거 놔두고 요거 추가 매수할 거로 요거 사죠. 말씀하신 거. 아이시드나 비아트론 이런 거. 네. 그렇죠. 차라리 그쪽을 먼저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요거는 네. 조정을 혹시나 받으면 그러니까 받으면은 별로 안 좋지만 받으면은 네.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자리는 22,000원짜리예요. 아, 22,000원. 근데 마찬가지 그 자리는 내려오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올려놨던 애들이 글로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네. 앞으로도 잘 올라갈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징그럽게 몇 달 동안 개인들을 괴롭힌 네. 다음에 나중에 털어놓고 올라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려오는 게 안 좋고 오히려 계속 올라가 주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전문가님 때문에 여지껏 네. 손절 안 하고 버텼어요. 어떤 걸요? 이거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 저번에 한번 제가 상담해 드렸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그때 음. 저희 한 3천만 원 가까이 손해 봤었는데 손절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전문가님 덕분에 이거 많이 네, 올라왔어요. 버티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리고 바닥에서 다- 30% 네. 올라왔는데 그리고 다른 종목 말씀하신 거로 수익이 좀 나서 네,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하신 거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네. 요거는 어차피 지금 물려인 상태에서 지금 네. 수익까지 바라는 거는 조금 욕심일 수는 있지만 아직 네.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장도 좋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32,000원쯤 네. 그쯤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요. 신규 네. 매수 이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쪽 지금 IT 섹터들이 지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네. 들어가서 여기서 깨먹은 거 그쪽에서 벌어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만약에 하는 한 방법으로. 32,000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해요? 아니요. 그때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 네. 시장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요 네. 종목의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얘는 네. 더 갈 수도 있어요. 32,000원을 뚫고 네. 씩씩하게 37,000원까지 가는 게 제일 나이스한 방법인데 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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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어떤 그- 종목 궁금하신가요? 그 초록빛 미디어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 2000 미디어. 2,520원. 2,520원의 비중은요? 30%예요. 비중은 30%. 그 자, 네. 6월 초에 보니까 추천을 2분 정도 하시던데, 그렇죠.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한번. 예,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 방송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3% 예. 이상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을 팔아야 돼요. 아, 네, 절반 이상을 팔아야 되는 거고 일주일이 예.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매일같이 주죠. 예, 그쪽으로 예. 갈아타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도 초록뱀을 추천한다, 그러면 유통기간이 연장이 된 겁니다. 아, 네, 근데 그러시구나. 이미 벌써 추천한 예. 지가 한 2주가 넘어버렸죠.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월 달에도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네, 5월 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3% 이상의 수익 달성이 돼서 수익 청산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갔을 거고 예, 그 예. 뒤에서는 그때도 아마 수익이 3% 정도는 뭐 금방금방 올라오니까 아마 달성이 예, 예. 됐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예, 욕심을 내고 그렇습니다. 가져가시는 부분을 만약에 비중이 만약에 작게 있다면 그냥 가져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 하나도 안 파시고 그냥 갖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방송 이제 규칙으로 따지게 되면 이미 벌써 정리를 하고 뭐 다른 쪽으로 물론 뭐 자연광경으로 많이 들어갔으면 뭐 110% 급등해갖고 뭐 예. 최고의 어마어마한 좋은 상황이 됐지만 뭐 그런 거는 예. 뭐 운인 거고 예. 초록뱀 미디어는 제가 볼 때서는 저점을 지금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제가 이거 예. 저녁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 하반기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애플 TV도 이제 들어올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럽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북유럽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OTT 시장에 대해서 얘네들이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입자를 다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끼리 이제 밥그릇 싸움이다 보니까 신시장이 필요한데 신시장이 우리나라는 5천만 국민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중국 시장하고 저기 중동 중동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인도 요런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이런 쪽으로 이제 뚫고 싶은데 예. 중동 국가라든지 뭐 이런 이슬람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콘텐츠를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거는 또 정서가 또 잘 만든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 것도 잘 본대요. 뭐 대장금이라든지 뭐 허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에 많이들 보는 부분들도 있었고 한국 지금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 한류가 그러니까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사다가 팔면은 잘 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콘텐츠 회사들을 지금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초록뱀 미디어도 드라마 제작사고요. 홈페이지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기 드라마는 웬만한 것들은 싹 다 있습니다. 이게 뭐 1, 2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봤었던 그 모든 드라마 제작사들을 얘네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얘뿐만 아니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작사들이 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초록뱀 미디어가 그런 부분을 봐서는 미래적으로 볼 때에서는 좋아는 보여요. 갈 때가 되면 간다. 저는 그런 이제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버티시려면 버티셔 상관은 없는데 지금 당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가지고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 불안하시면은 초록뱀 미디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 보면 야 이런 인기 드라마 이거 막 많이 봤었던 누구나 다 아는 그 드라마들이 여기에 되게 많아요. 예. 네, 많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좋게 봅니다. 또 있잖아요. 그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장이 좀 어느 정도는 조금만 빠지겠나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빠져도 상관이 없는 게 이 미래 전망을 보게 되면 주가가 앞으로의 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망이 나쁘면 주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해외에서 초록뱀 미디어를 사갈 것 같아요. 합병을 할 것 같아요. 왠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얘네들 때문에 동남아나 인도나 중국에다가 팔 수 있는 콘텐츠가 무지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돈으로 집어넣겠다고 하는 애들이 아마 무지하게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다 뺏기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 사장 입장에서는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조를 주겠다. 그럼 저 같으면 팔아요. 근데 뭐 그렇게는 주지는 않겠고. 근데 국내에서도 OTT 시장을 어쨌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CJ그룹이라든지 방송 미디어 콘텐츠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해외 시장과 맞물려서 지금 열심히 OTT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과 해외에 있는 대기업이 이제 초록뱀 미디어를 누가 또 차지할 것인가 뭐 이런 싸움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10년 안에 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허튼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작년에 인터넷에서 많이 또 돌았던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점차적으로 진짜로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미래 전망은 저는 좋게 보니까 조금 더 가져가셨다가 불안하시면 다시 수익이 나올 때 2,600원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서 다시 파시면 돼요. 아셨죠? 아니, 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빠지겠습니까? 왜 되겠습니까? 뭐 빠져도 상관없죠. 빠지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500원을 빠진다 해도 걱정이 없는 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00원 빠지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한 40% 빠지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올라갑니다. 또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반지 정도 팔고 그 밑에서 반지 팔고 저쯤에서 그 밑에서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털리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비중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이 날 때 비중을 줄였다가 뭐 다시 또 싸게 사는 전략은 가능한데 괜히 팔았다가 안 내려오고 올라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윈팩이라고. 윈텍? 예. 윈팩.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700원에 30%입니다. 2,700원에 30%. 네. 사신 지 한 2주 정도 되신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사신 건가요? 아니, 올 한 4개월 전에. 3개월쯤?
예, 한 4개월쯤 사가지고 네. 계속 이제 올라갈 때 좀 사가지고 아. 요즘 조금 더 매수하고 해가지고 2,700원 정도 됐습니다. 일단 수익 날 때는 좀 하나도 안 파셨어요 이때? 예, 안 팔았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차트 모양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고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는 섹터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고 보시고요. 이번에 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잠깐만요. 실적 일단 나와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뭐 어닝 쇼크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냥 평이한 수준이거나 좋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본다라 그러면 3,000원 돌파 시도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고 수익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매년 매출이 늘고 있는데 네. 예, 그 주가는 거의 제자리를 이래 원래 매출하고 돋보여가지고. 주가하고에 비례하지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네. 매출이 좋으면은 그게 이제 그 뉴스 그러니까 그 더해져서 뭐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무조건 매출이 네. 좋다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서 그리고 매출이 좋으면은 나중에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안 움직인다 그래서 실망할 건 없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올라가면 왜 올라가냐 물어보면 난 매출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그래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맞는 거니까 지금은 좀 더디게 움직이더라도 그냥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점검 잠시 갔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는 장. 자, 이런 장에서 수익 제대로 보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수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시장 분석 중요하겠죠. 이런 시장 분석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에서 직접 실전 매매의 정수 시즌2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은 지금 이 시간 방송 중에만 가능합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의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비아트론, 이 디스플레이 장비주죠. 지금 계속 OLED 폴더블 폰 관련주 또 여기에 관련된 장비주들 좀 체크를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좀 여러분께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비아트론 11,750원 이하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아트론 지금 현재 11,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들이 지금 매매 방향성을 좀 탐색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개인들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좀 이 매도로 돌아서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로 전환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코스피 지금 0.32%가량 상승하면서 3,2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0.32% 오른 1,0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 3,300선을 좀 내놨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좀 3,300선 회복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후장에 3,300선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뭐 갈 수는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뭐 간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폭등하는 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3,300선 뭐 갈 수 있죠. 가도 똑같겠지만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자, 내일서부터 7월 1일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7월 7일에 있고요. 그러니까 잠정 실적을 하고 나중에서 또 확정 실적을 또 다시 내놓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뭐 건설주, 뭐 정유화학주, 뭐 증권주 뭐 등등 실적 발표를 많이 내놓을 텐데 대부분 다 좋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좋게 나오는데 예상보다 더 좋았다. 아니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좋았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빠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사를 쓸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실적은 좋아지고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5천억 가깝게 넘게 6천억인가요? 거의 5천억, 6천억을 장중에 팔았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갑자기 5천억을 거꾸로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600억이 플러스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 어제 한꺼번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어요. 투자자별 동향. 자, 여기 보면은 어제 요건데 어제 외국인들이 분명히 장 끝났을 때에서는 마이너스 한 5천억 정도? 5, 6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장 마감되면서 보니까 갑자기 매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상한 짓을 하죠, 요즘에. 팔 거면 그냥 그대로 팔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장을 안 좋게 봤다면 어제 5천억을 팔고도 오늘 또 팔았을 텐데 저렇게 막판에서 매수를 전향하는 저런 흐름들은 보이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락은 여전히 없을 거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말씀을 드린 거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럴 거예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정고점 있죠. 1030. 이거 돌파하겠죠. 이거 뭐 돌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돌파할 텐데 돌파하더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크게 지금과 상황이 많이 바뀌는 거는 없는데 그래도 7월 달, 8월 달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가 되면 분명히 실적이 좋은 애들은 이제 막 자랑질을 하면서 나 실적 이만큼 좋다 하면서 막 펑펑펑펑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섹터가 혼자만 움직이는 섹터면은 자기 혼자만 움직일 텐데 그 섹터가 IT에 걸리게 되면 IT들은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떼거지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DNF부터 보겠습니다. 자, DNF도 반도체 재료 장비 부품주들인데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천냥봉 나오면서 거래 실리면서 8% 강세를 보여주죠. 이런 모양이 지금 기대감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기대감이 지금 뿜뿜 계속 뭔가의 그 강세를 모양을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래 실리는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뭐 그런 느낌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BH 요것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앞두면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잡히고 있고 그리고 네페스 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얘도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섹터들이거든요. 요것도 네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좀 달려주고 있는 모양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모양들이 다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이려고 모양들 하나둘 잡고 있는데 KH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스도 KH바텍도 다 작년에 한 번씩 추천했었던 종목들인데 모양들이 다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위해서 하나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SFA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다 비슷하죠, 모양들이. 이런 애들이 하나둘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뒤늦게 있는 애들도 하나둘 이제 따라가는 순환매가 펼쳐질 거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 움직이다 보면 팔 사람들은 다 팔았을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중에서 폭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바닥에 있는 애들도 그때도 정신 차려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이 2달 동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선침해를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 나중에 실적 발표되기 전에 6월 30일 날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요거 나중에 보게 되면 아 그때가 저점 매수익이었구나라는 게를 나중에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51. 자, S51. 자, 매수 가격은 10만 원에 질문을 주셨는데 비중은 8%. 10만 원이 손절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매수 가격이 좀 높은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종목은 좋아요. 지금 정제 마진에 대한 유가가 지금 우리나라도 80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지금 100달러를 예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혜주는 될 수 있는데 10만 원에 살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참 좋긴 하는데 못 사니까 문제인 거죠. 5만 5천 원, 6만 원, 7만 원대 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에서 10만 원에 매수한 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적으로는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10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안 깨지면 보유하셨다가 넘어가는 것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치는 12만 원 잡으시는 20%의 폭은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의 폭은 있는데 일단 1차 손절 라인은 10만 원, 2차는 9만 5천 원. 그래서 9만 5천 원 사실 안 깨지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9만 5천 원 대응하려면 매수 가격이 7만 원, 8만 원 돼야 되는데 10만 원짜리에서는 손실을 보니까 만약에 이게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또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래도 사실은 무리는 없거든요.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한 8만 원까지 조정받아도 뭘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흐름인 거니까. 그래서 손절 라인은 1차는 10만 원, 2차를 9만 5천 원 말씀드린 거고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매적인 전략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메가임디. 메가임디는 작년에 7월달, 8월달, 9월달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메가임디 교육주로. 지금은 뭐 메가임디, 뭐 웅진, 뭐 여기저기 지금 뭐 교육주들 정치 테마주 엮여가지고 급등을 하는데 이 정치 테마주들이 항상 엮이는 종목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원래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수 가격은 6,520원. 아마 제가 줬던 자리는 아마 3,200원대일 거예요. 아마 비싸봤자 뭐 4,000원 넘지 않은 선에서 줬을 텐데 지금도 120% 수익으로 갖고 있는 게 정상인 거지 지금 수익이 몇 프로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초단타입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작년에 바닥에서 그냥 주워 담으라고 첨당러닝, 그다음에 뭐 애니능률, 메가임디, 웅진싱크빅, 그다음에 아기상어 관련주는 주진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교육주들을 몇 개를 얘기했었는데 다 올라갔죠. 지금은 언급조차도 안 해요. 잘. 그냥 수익률 자랑만 하죠. 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초보자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 이틀 지나다가 과거에도 정치 테마주들은 하루 이틀 지나다가 서로들 이제 경쟁하다 갑자기 무슨 사건 뭐 벌어지고 무슨 뭐 대국민 사과 뭐 이러면서 쭉쭉쭉 떨어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적으로 먹을 때 잘 수익 내서 파시면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교육주를 믿는다. 뭐 정치 테마주는 모르겠고 교육주를 믿는다 그러면 6,000원짜리를 지지를 하면 보유가 가능하세요. 어차피 뭐 교육주들은 앞으로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6,000원 지지 보유, 뭐 10,000원까지는 보셔도 길게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의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37,000원의 비중은 15%. 자, 이땐 물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상담해 드렸는데 이게 하락 트렌드를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걸 벗겨내기 전에서는 다시 이 하락 트렌드로 밑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건데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하고 수렴형으로 만들어지고 반등 나오게 되면 37,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저점이 깨지면 대신에 그때는 일로 떨어집니다. 저점이 깨지면 떨어지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가능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원래 높습니다. 원래 횡보 주식은 하락 쪽으로 붙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이나 강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상승으로 붙지만 근데 지금 장이 다행히도 강세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올려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횡보 시세는 하락 쪽으로 붙어요, 원래. 근데 지금은 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37,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그때는 털어버리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전 매매 정수 시즌2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쉬운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쉬움 달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서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검색해 주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이어집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가 계속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